네, 그러면 저희 지난 5회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나눠볼 사례는 아마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 모델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됐던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저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거든요. 네. 자, 제목은 우버는 왜 한국 시장에서 외면당했는가? 네. 네. 이게 우버 X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우버가 편하게 우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버 자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법을 정말 정면으로 2개나 위반을 했어요.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카카오라든지 타다라든지 다른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보다 우버는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시장에서 외면 당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위반한 게 뭐냐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택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택시 면허.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면허가 없는데 이거는 왜 먼저 보기 위해서는 우버의 사업 모델부터 좀 먼저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그 스스로 이렇게 차량 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버 플랫폼을 통해서 만난 고객을 이제 태워주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스스로 운행할 때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영업용 차량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영업용 차량으로 쓰려면 어떤 저희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그 법률에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한 거죠.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위치 정보, 이제 위치를 수집을 하는데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의문인 게 이렇게 큰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로컬라이징을 왜 안 했을까? 네. 거기 맞는 법률이 있을 텐데. 근데 분명히 검토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받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알면서도 그냥 그 외면했거나 그냥 한번 일단 고를 하고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정도면 이게 몇 조 아닌가요? 기업 가치가? 그렇죠. 엄청나겠죠. 저희 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시장 조사를 별로 안 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택시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쪽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 약간 얘기하다 보면 그 군대 비슷한 느낌. 조직이. 네, 약간 군대 안 갔다 오면 저희 되게 좀 이렇게 그러자 남자분들 군대 반드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택시 이 어떻게 보면 생계랑 연결되어 있는 그걸 건드리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들어와도 사실 문제가 됐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타다 같은 경우 뒤에 얘기하겠지만 잘 검토를 하고 마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완전 그 법의 위배가 된 거였죠. 약간 타다같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우버는 이제 다시 그래서 우버 이제 사장이 그 검찰에 기소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저희가 이제 우버를 안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 2015년도 초반에 우버 택시가 영업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도 있었어요. 진짜요? 파파라치 같은. 네.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법을 뭐 글로벌 기업인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버가 어떤 법에 어떤 거를 위반을 했는지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저희가 여객자동차법이라고도 또 이제 부를 수 있고요. 여기 4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면허. 근데 네. 그 면허를 받지 않은 거죠. 음. 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뭐가 있냐면 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탄다든지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카풀. 네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한 거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타다랑 이제 뒤에서 본 타다가 달리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위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이라는 택시업을 한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 이렇게 면허받지 않은 자기의 자동차로 유상으로 운송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받고. 그렇죠. 네. 면허 없이 또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거죠.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반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타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유상으로 운송을 해서 이제 정면으로 위반을 한 거죠. 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이 출퇴근 때 승용차 함께 타는 경우가 예외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하나의 이제 중개 플랫폼이 돼서 그러니까 우버처럼 운영을 하는데 출퇴근용 카풀로만 하는 거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 플러스. 어플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플러스.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아. 과연 출퇴근이 언제냐. 맞아요. 맞아요. 아, 하긴 음. 꼭 9시는 무조건 뭐랄까 강제적인 건 출근 시간은 아니까. 뭐 그쵸. 다르니까. 그쵸, 그쵸. 9 to 6가 다 일반적인 아니까. 프리랜서는 내가 아. 일어나서 가는 데가 출근인데. 네. 그 그렇지. 출근인 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물론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이 출퇴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출퇴근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의 종류라든지 뭐 거기 일하는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분은 사실 변리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냥 출퇴근이라고 하니까 자기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고 이건 문제가 전혀 없어 명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방금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규정을 읽어주셔서 듣고 보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이 정도 문장은 읽으면 이게 안 되는 거네, 금지돼 있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규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글로벌 기업 그리고 또 우버 코리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예. 맞아. 그거는 이제 그 관계자 외에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물론 자가용 자동차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유료였을 거고 그래서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 알선을 한 거잖아요. 사실 알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했다는 거는 예외 규정에 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거는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는데 이제 일단은 들어와서 무조건 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잘 됐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뭐 아까 그 예전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이 본인에게 법률이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우버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그래 그래도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네,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 정도는 뭐 나라에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딴 데는 않았을까 이런 소파 생각. 협정도 아니고 이게 네. 그래서 몰랐다는 거는 아마 다른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모르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면허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니까 면허의 대상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거는 정말 이상하네요 진짜. 네. 예. 근데 지금 이 규정은 개인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우버가 아니라?
이건 알선을 한 업체는 우버잖아요. 알선은 왜, 우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알선을 한 우버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우버의 그 코리아 사장이 이제 대표가 이제 그 검찰에 기소가 됐었던 거죠. 네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해가지고 음. 이슈가 되었던 거. 네, 또 이거 말고 맞습니다. 또 위반한 규정들이 있을까요? 우버가? 위치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위치정보법. 네. 그 위치를 수집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위치정보법에. 근데 수집을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버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이제 아마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을 치면 우버가 가장 먼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우버가 이제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는 걸 알고 있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위반했을까? 너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버 택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하려다가 정부나 이제 어떤 그 국민 감정에 또 반해서 여기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좀 뭔가 속 시원히 알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안 했을까? 네네네. 어쨌든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